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나름의 페트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거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 팩스 디제님하고 요즘 대학생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학생들, 그, 대학생들이 특정 브랜드에 이제 꽂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꽂혀 있냐고 하니까 남자는 톰 브라운, 여자는 구찌에 꽂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톰 브라운 맨투맨 티 한 벌에 70만 원, 그리고 가디건 100만 원, 이 정도 하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옷을 사 입을까? 그러니까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패스트제님. 학생 돈이 없잖아. 뉴스에 학생들이 뭐, 굶어 죽겠다. 돈 없어. 저희도 돈 없어가지고 사학기밥 하나 가지고 하루를 뻑입니다. 저희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곡소리 하잖아요. 근데 맥북에다가 톰 브라운, 구찌. 이 얘기 들으면서 난 이게 뭔가 배워서 능력이 있다는 걸 뭔가 반증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정말 청승의 끝판왕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청승 오브 청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이 돈이 없는데 어디서 저걸 있습니까? 어디서 저걸 장만해요? 부모님한테 떼써가지고 떼써서 아니면 알바 해가지고 알바해서 알바 하더라도 저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서울에 사는데 저 옷값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서울에 살면 뭐 밥값이나 뭐 생활비나 아니면 이제 대학교 회비 같은 거, 동아비나 회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뭐 친구끼리 만나면 뭐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뉴스에선 학생들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대학생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한 끼만 먹고 삼기만 뻐긴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 이런 얘기 들으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 아, 정말 힘든 게 맞는 건지. 물론 이게 전체 대학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디즐님 말씀하신 게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보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돈이 없으면 없는 데 살면 돼. 없으면. 음? 없으면 없는 데도 살면 됩니다. 없으면. 현실은 없는데 있는 척 하면 그게 티가 안 날 거라 생각합니까? 티 납니다. 티 나요. 왜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대학생들 현실을 우리가 알면 이게 얼마나 청승맞은 짓인지 알 수 있어. 뭐 대학생들이 뭐 집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게 아니라 한 반절 정도는, 디제님이 다니는 학교도 한 반절 정도는 그냥 부모님이 겨우겨우 막, 부모님이 막 축사하자 이래가지고 어렵게 본 돈으로 뭐 대학교 등록금 보태주고,
그래가지고 막상 대학교 생활하는 돈은 이제 내가 알바 막 두 개, 세 개 해야 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메꾸고 서울의 비싼 물가를 감당해야 되고 월세 비싸지 않습니까? 50만 넘잖아요. 닭장 같은 방이. 그리고 뭐 생활비도 들고 그것도 다 들어가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야 정상이 모자라야 정상이죠. 아니 모자란데 저걸 어디서 난다는 거야? 그럼 뭐겠습니까?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 학자금 대출 받는 거죠. 근데 저렇게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 현실은 정말 비루한데 저렇게 멘트멘트 한번 있는다고 나의 어떤 가난이 나의 현실이 티가 안 난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보입니까 그게? 계산기 때려보면 다 나오는데. 나도 대학생활 했던 사람이고 그 대학교 다닐 때 막상 형편이 좋았던 사람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다를 것 같습니까?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니니까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건 더 아니겠죠. 훨씬 더 많겠죠. 그럼 몇 푼이라도 아껴서 좀 빈곤을 탈출한다거나 현실적인 좀 해안을 가져야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디즈니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는 게 험난의 지수로 이 현실적인 해안과 판단 그리고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점점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하는 거 보면 물론 이게 꼰대같이 들리겠지만 근데 이것도 내 피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보자가 있습니다. 우리 저 팩스 디젤님이라는 제보자가 있어요. 점점 뭔가 약간 좀 어떤 느낌이 드냐 면 뭔가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보다 약간 좀 뭐 아니면 도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도. 영끌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저게 무조건 돼야 좋은 거지 안 되면 이거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영끌이 뭡니까?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긁어모아서 하는 거예요. 뒤가 없다는 거잖아. 안 되면 골로 간다는 거죠. 골로 간다는 거잖아. 근데 꼰대라기보다는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다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세대한테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아, 붕어 형 꼰대다. 이 젊은 세대도 그러니까 조금만 뭐 잔소리해도 꼰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디젤님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받아들이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만약에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 꼰대 같은 저 사투리 쓴 사람 왜 데리고 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러니까 꼰대들은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조금만 얘기가 길어지고 자기들한테 뭔가 좀 이 이 현실적인 부분을 탁 집어서 얘기하면 아, 저 사람 꼰대다. 대화 안 통한다. 나가자.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원래 세상이 험난할수록 무리수를 걸면 안 돼요. 무리수를 걸면 안 돼. 그리고 항상 뒤를 봐야 돼, 뒤를. 뒤를 봐야 된다니까. 뭐 대학생은 성인 아닙니까? 스벅에서 프리퀸시 요새 하는데 아이스박스 탄다고 여자애들 라떼 세 잔씩 네 잔씩 사서 저한테 단자 돌아온다고요? 야, 돈 많은갑네. 와, 여자애들이 세 잔씩 네 잔씩 산다고요? 그 돈이 얼마야? 15,000원이잖아. 야, 하루에 15,000원씩 가볍게 태운다고요? 야, 야, 그 15,000원 돈으로 벌려면 후달릴 텐데. 야, 라떼. 야. 아니, 난 이해가 안 돼. 스벅을 가야 무조건 커피인가? 스벅을 가야 무조건 커피인가요?
스벅을 무조건 가야? 안 그렇습니까? 스벅 말고도 커피 많잖아. 편의점 커피도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편의점 커피도 있고, 캔커피도 있고, 저가 커피도 있잖아요. 스벅 간다고 내가 무슨 뭐 스벅 마신다고 해서 내가 무슨 대기업이 그뭐 곧장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떡하니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대학생이 왜 꼭 스벅을 가야 될까? 돈도 없으면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군가 또 얘기하겠죠. 저번에 한번 내가 그때 스벅 얘기하면서 한번 붙었잖아, 한번. 거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그런 얘기야. 스벅도 안 가면 뭐 인간관계 굉장히 좁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돈이 남아 돈다는 거네, 돈이. 이게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 대학생도 힘들잖아요. 스탬프 채워야 스타벅스 아이스박스 주는데 그게 요새 트렌드. 배운 사람도 맞아요? 디젤리 배운 사람도 맞아? 그 서성한 나온 사람도 맞습니까? 그거 하나 얻으려고 돈을 그만큼 쓴다고요? 그냥 밖에 그냥 아이스박스 있어도 쓰지도 않잖아, 솔직하게. 아, 뭔지 봐야겠어. 스벅 아이스박스가 뭔지. 아, 나 진짜. 갈면 갈수록 태산이구나, 이게. 별거 없구만, 이거. 이것이 그냥 다이소 가가지고 한 사면 되겠구만. 야, 참, 별로 튼튼할 것 같지도 않게 생겼네. 야, 뭔지 보여드릴게. 나도 지금 봤는데 별거 없구만. 그냥 녹색에 그냥 스타벅스 저거 찍혀 있다고. 씨, 그냥, 내 같으면 그냥 싼 거 아이스박스 사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싼 거 아이스박스 사가지고. 요거네, 요거. 와, 요거 하나 얻어. 아이스박스 쓰지도 않잖아, 솔직하게. 야, 요거 철자 하나 박히고, 요 스타벅스 이거 찍혔다고. 야, 어차피 요거 안 들고 다닐 거잖아. 아니, 요거 가지고 있어도 안 들고 다니잖아. 여자분들 아이스박스 들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어디 갈 건데요? 아니, 어디 갈 건데? 여자분들이 뭐 학교 할 때 이거 책가방처럼 메고 다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대학생이 이걸 필요하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이. 근데 이거 하나 얻으려고, 야, 아니, 여자분이 이거 왜 필요해, 그러니까. 그것도 대학생이. 차도 없으면서. 자취방 가는데 그 아이스박스 있으면 폼난다고요? 와,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여러분 서울에서 인서울권 좀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자퇴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소설이었으면 좋겠네 진짜. 나 진짜 환장하겠네요. 봐봐, 지금 이게 안드로메다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없자, 돈 없잖아. 자꾸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 현실을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 저 친구도 여유도 없는 애들인데 여자애들하고 횡단도 휴게소 간다고 그 삼지창 마세라티 렌트요. 야, 아니 일반 차 렌트도 아니고 마세라티? 아니 직장인도 못 모는 직장인도 못 모는 마세라티를 가난한 대학생이 몬다고요? 모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아니 대학생이 마세라티가 말이 되나? 대학생이 마세라티가 말이 돼요? 아니 일반 직장인도 마세라티 가면 소리 후덜덜 떨리는데 마세라티가 외제차 중에서 고급이잖아요. 등급이 높잖아요. 독일 3, 4보 등급이 높지 않습니까? 야, 그 고작 여자애들이랑 어떻게 한바탕 놀러 가서 쓰려고. 차, 아니 그냥 국산차 몰아도 되잖아, 국산차. 참, 나도 이게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아니라고.
물론 지방에 있는 학교나 좀 다른 학교는 다르겠지. 그러니까요, 마세라티 1억 넘잖아요. 1억 밑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세라티는. 살 수는 없으니 한번 타보기라도, 간절한 염원에 n분의 1을 모아서라도. 야, 미쳤구만, 미쳤어. 정말 미쳤네. 세상 뭔가 거꾸로 돌아간다, 거꾸로. 와. 아니, 제일 바보 같고, 청승맞은 게, 자기가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마구잡이로 해서 인생의 구렁텅이로 가는 짓이에요. 아니, 맞잖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디젤린. 저 친구 돈이 없다고 하잖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없는데 사연하면 돼. 뭐, 대학생이 가난하면 없는데도 그냥 데이트하면 되잖아. 저거를 차를 렌트하는 사람이나 저걸 좋다고 따라다니는, 아유, 참.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이제 추태가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걸까, 이게? 아, 플렉스 하지 마라. 나 그렇게 얘기했잖아, 플렉스.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내 능력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 능력치를. 내 현실을 깨닫는 거죠. 내 현실을 깨달아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모르는 거가 차이가 커요. 그러면 저건 똑똑한 게 아닌 거야, 저거는. 지대님 잘 들으세요. 저건 똑똑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야, 저거는. 좋은 대학에 다녔다고 똑똑한 게 아닌 거야, 저거는. 어. 아, 렌트할 수 있어, 대학생들이. 렌트할 수 있는데, 저게 국산차 렌트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국산차 렌트하는 거 다르잖아요.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대학생 때는 아직 내가 성인이 아니고, 아직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니까 석진이 뭐세요? 뛰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뭐 정급하면 부모님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부모님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 없단 말이야. 저기에 아까 렌트카 빌린 사람들 상당수는 학자금 대출 받았을 거야.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대학교 등록금 플러스 대학교 생활비까지 같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와 졸업하고 나면 특히 디제님 학교 등록금 비싸잖아요. 디제님이 다니는 학교는 사립대기 때 등록금 엄청 비싸잖아. 인서울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그 학교 다닌다고 무조건 전부 다 취업이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요즘에는 명문대학교 나와도 바로 졸업해서 데려가는 케이스가 드물잖아요. 없죠, 그냥. 그래서 뭐 인턴이든 뭐 다른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스펙 쌓고 하면 또 졸업하고 나서 1, 2년 동안은 그냥 수입 없이 또 지내야 될 텐데. 그러면 좀 학자금 대출 나중에 엄청난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갚으라고 문자 계속 올 텐데. 야,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정말? 와,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여러분, 이게 그냥 어디 뭐 지방대 얘기 같죠, 지방대. 여러분, 어디 지방대 얘기 같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서강대학교예요, 서강대학교. 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미해입니다, 이게. 진짜. 아니, 저거를 학자금 대출해서 한다, 뭐라지, 포커도 한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성인들 맞습니까? 지성인들. 지성과 학식을 경비한 학생들 맞아? 어? 학창 시절 때 범생 소리 듣던 그 학생들 맞습니까? 아, 나 헷갈리려 그래, 이게. 헷갈리려 그런다니까, 이게. 어디 뭐 지방대 얘기면 모르겠어요. 지방대도 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만, 서울에서 나름
공부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얘기라고 하니까 너무 믿기지가 않네, 이게. 거기도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 진짜. 이 커져셨고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그리고 지금 2021년 현재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학교 얘기는 아니라고요? 근데 그럼 그거 말고 다른 학교겠지. 맨날 그 라인의 학교겠죠. 그 마포 있는 학교면, 마포 학교가 많잖아요. 그 홍대 쪽에 학교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학교겠죠. 인서울 쪽에 학교겠지, 그러면. 예. 왜냐 그쪽 이제 그쪽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학교겠죠. 야, 그래도 충격이다. 정말 충격이다 이게. 학자금 대출 뭐 멸망전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진짜 이게 인생이 뭔가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 이게. 정정감을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 이럴 때 있어서 현실 구분을 확실히 하고 내가 이런 힘든 와중에서 어떤 판단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좀 나름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없네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떻게 되겠지, 우회 되겠지라고 하는데 저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진짜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니 저게 뭐 저분 얘기가 아니라 뭐 어디서 이제 그 학교 비슷하고 동네에서 뭐 들은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 이게 실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저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누군가 이제 저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 자체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나라에 망조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처한 위기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 막상 나오면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난제들을 많이 겪을 텐데, 지금 대학생들은. 디제님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대학교 이제 한 2, 3년 뒤면 졸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지금 학생들, 지금 선배들이 겪는 취업 어려움, 고충,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금 졸업한 친구들이 나이도 20이면, 디제님이 졸업해서 겪게 된 취업의 어려움의 어떤 난이도는 25 이상이 될 거예요.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거기서 정신을 더 단단히 붙들어 매야 돼요. 근데 붙들어 매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뭔가 대대로 대한 식으로 나오니까 물론 이게 이해는 됩니다. 뭐 해도 잘 안 되고 한데 사실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시스템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위기거든. 나라가 엄청난 위기예요. 청년들은 더 위기입니다. 왜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막혀버렸잖아, 이게. 이 위기가 나한테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지? 교육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좀 뭔가 학생들한테 뭔가 좀 전파가 되어서 그걸 좀 견디거나 참아낼 수 있는 어떤 지혜나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 이게. 뭐 누구는 플렉스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하려 하고 나서 그 뒤가 무섭잖아. 뒤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특히 뭐 있는 사람이 플렉스하면 그나마 뭐 나중에 내가 직업도 있고 이제 수입이 있으니까 어떻게 감당이 할 수 있겠지. 근데 없는 사람이 플렉스하면 이건 진짜 지옥이죠, 지옥. 없는 사람이. 지금 제가 지금 20대 청년들한테 플렉스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는 20대는 없어요, 지금. 없잖아. 뭐 30대야 돈 벌어놓은 놈도 있고, 사회에서 위치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0대들은 감당을 못 하잖아. 감당을 못 하는데 플렉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문제야. 30대 분들보다 더 플렉스를 더 많이 하잖아, 이게. 일찍이 하고. 30대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저 20대 친구들 중에 돈 있고, 마땅한 직업도 없을 테고, 저때 수입이 아무리 많아야 200 언저리일 텐데, 과연 저희 감당이 되나? 어? 나도 감히 저걸 하려고 하면 이번 달 수입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제 청승 맞은 거예요, 청승 맞은 거.
디젤님은 절대 저렇게 되시면 안 돼요. 네, 디젤님은. 좋은 거 아닙니다, 저거. 정말 나쁜 겁니다.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내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이 현실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되는 것보다. 디젤님 잘 들으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뒤로 꼬꾸라져서 망하면 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한민국에 성공하는 것도 힘든데 성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망해서 원상복구 시키는 거예요. 내가 뒷걸음 쳐가지고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이거를 제로로 만드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만 있고 뒤는 없다 생각을 해요. 뒤가 왜 없습니까? 뒤로 그러면 뒤가 있죠. 지상만 있고 지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하가 왜 없습니까? 내가 지하에 떨어지면 지하가 있죠. 올라갈 사람보다 내려갈 사람 훨씬 더 많잖아요. 강남만 약속이 땅이 아니죠. 강남에 약속이 땅인 사람은 강남에 돈을 많이 벌거나 강남에서 이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약속이 땅이지 아무것도 집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강남 약속이 땅이 될 수가 없죠. 살아보면 압니다, 디제이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나이 먹고 피부를 부딪혀봤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월세 내고 있고 전세도 못 나가고 자꾸 건물주분들한테 용돈 보내주고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좋아하네. 약속의 땅 되려면 내가 뭐 아파트라도 가지고 있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지.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월세 하니까 월세. 비싼 월세 내면서 그냥 연명하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많다는 거지, 지금. 수도권에. 서울 쪽에 가보면 그냥 돈 200원짜리 벌고 월세 내고 생활비 다 내고 뭐 배달음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모이고 그냥 월세만 계속 주구장창 내는 거예요, 그냥. 그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뒤가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이는 겁니다. 강남에 살고 있다가 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살려면 나도 살 수 있어. 근데 왜 안 사냐 하면 그렇게 살았을 때 뒤가 없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뒤로 꼬꾸라지죠, 이게. 왜냐면 강남 산다고 내가 강남 산다고 강남의 건물주나 삐땡지처럼 돈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대다수는 월급쟁이 아니야, 월급쟁이. 막상 강남에서 돈 잘 벌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이미 강남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거나 건물주거나 이미 사업을 번창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제는. 왜냐? 그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막아놨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가도록 다 막아놨잖아요. 칸막이를 다 쳐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강남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맞죠? 강남에 살아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 지분을 가지고 이걸 불려서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케이스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잘 된 사람이 더 잘 되는 케이스는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강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룬다? 없어요. 없을 거야. 앞으로 그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왜냐? 지금 잘 사고 있는 사람들 다 막아놨잖아요. 디즈니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어?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막아놨어요. 서민들이 어떻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나 어떻게 좀 못 치고 올라오도록 다 막아 대출 규제 해놨잖아요. 서민들이 대출 규제 안 하면 집을 어떻게 삽니까? 겨우에 연끌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평생 벌어서 갚아가면서 해도 이게 내 집이 될까 말까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대출 조건도 굉장히 막아놨잖아요. 못 사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구경만 하라 이거죠. 갓들이 그냥 비싼 집인데. 서민들이 왜 아파트나 집에 매달리겠습니까? 일반 통장에 돈 모으는 거 가지고는 올라갈 수 없어요. 금리 너무나 낮고. 지금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집을 사가지고 좀 시세 차익을 얻는 거다. 그런데 막혀버렸잖아요. 막아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럼 청년들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뭐 아파트는 뭐 꿈도 없죠. 꿈도 못 꾸고 빌라도 못 가고 갈 수 있는 거라곤 뭐 원룸,
고시촌 아니에요. 그럼 거긴 뭐 쌉니까? 비싸잖아요. 비싼 동네 가면 더 비싸죠. 거기 뭐 월세만 비싸겠습니까? 거기 음식, 물가 다 비싸죠. 왜냐? 거기에 생각해보세요. 그 강남에 있는 그 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게 월세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자릿세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도 그분들이 장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많이 나가니까 사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에 스타벅스가 왜 그렇게 많아요? 강남에 스타벅스 하면 돈 엄청나게 많이 깨지고 월세도 엄청 많이 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남 스타벅스가 잘 나가는 이유는 그만큼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 없어도 거기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주문한 사람이 있으니까 잘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강남에 스타벅스 먹는다고 내가 노력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가난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현실에 부합하는 건지 청승맞은 행동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난해지지. 그래도 내가 내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고군분투하며 살아갈지는 디젤린 같은 젊은 사람들이 내 현실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지금 힘들지라도 어떻게 현실 파악하면서 좀 아껴가면서 실리를 추구하면서 미래를 도모할지 아니면 그냥 오늘 내일 하면서 그냥 청스맞게 살아갈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 몫. 전 뒤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여요. 그 5년 뒤 모습이 어떻게 될지 뻔입니다. 지금 청년들보다 몇 배가 더 힘들 거예요. 장담하는데. 그때 가서 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